네, 안녕하십니까. 야구를 보다 보면 역시 장기전이나 이 단기전 돌이켜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발의 중요성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오프너도 나오고 있고 텐덤 등 다양한 이 선발 투수를 대체할 전략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몇 년간의 한국 시리즈에는 원투펀치, 외국인 원투펀치에다가 이 국내 선발이 좀 잘 갖춰진 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또 정규 시즌 우승과 더불어서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 시즌에도 각 팀 이 선발 투수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LG는 선발 투수 성적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 불펜 투수의 힘으로 리그 탑을 자랑하는 이정용, 정우영, 김대유, 고우석 그리고 이제 시즌 아웃이 되긴 했지만 송은범 선수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불펜의 마당새 역할을 해줬고 또 2년차의 김윤식 선수와 최성훈마저도 아주 추격조 혹은 롱릴리프로서 좋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야말로 모든 선수가 다 잘했던 불펜진의 도움을 받아서 선발 투수들이 조금 부진하고 경험치가 좀 적더라도 잘 버티고 이제 3위로 정규 시즌을 마쳤는데, 그래서 올 시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선발진이 지난해보다는 더 좋아져야 된다. 물론 타선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타선은 외부 영입 그리고 외국인 타자 교체, 코칭 스태프 교체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스토브 리그에. 그리고 이 스프링 캠프 기간에도 과정들이 지난해보다는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선발 투수 하나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뭐 외부 정원을 통해서 FA나 트레이드를 영입한다 해도 상당히 출혈이 크고, 실제로 지난 겨울에 LG가 양현종에게 오퍼를 넣었던 것처럼 이 선발 투수의 중요성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현대 야구에서. 그래서 올 시즌 선발 주인공은 어떨지 지난해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즌 개막 당시 5선발, 지난해 스토브리그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켈리, 수아레즈가 새로 왔고 정찬원, 임찬규, 이민호인데 사실상 계산이 서는 선발 투수는 켈리와 수아레즈였습니다. 정찬원 선수가 뭐 아무리 등판 간격을 줄인다 해도 이 척추 쪽에 항상 부상을 안고 던지기 때문에 11 로테이션으로 이 정찬원을 보조할 선발이 하나 필요했고, 임찬규 선수와 이민호 선수는 2020년 시즌이 끝나고 이 피로도가 좀 쌓여서 개막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이상경 선수도 나왔고 뭐 함덕주 선수도 나왔고 배재준도 나오고 이렇게 대체 선발들을 좀 활용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초반에 사실 수아레즈의 어떤 KBO를 씹어먹는 모습이라든지 켈리가 기복이 있긴 했지만 5이닝 이상씩 버텨주는 역할들이 없었더라면, 혹은 불펜에서 초반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김대유 선수와 또 정우영 선수, 고우석 선수 그리고 송은범 선수가 없었더라면 이 타격이 시즌 내내 살아나지 않았는데 투수진마저 무너졌더라면 지난해 3위는커녕 가을 야구도 좀 위태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개막 당시에 5선발 보면은 켈리, 수아레즈 빼고는 물음표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즌이 끝나고 지난 시즌 선발 등판 횟수를 봤을 때 켈리, 수아레즈, 이민호, 임찬규, 정찬원, 어쨌든 이민호, 임찬규가 돌아와서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줬고요. 내용면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적만 보면. 그리고 이제 5선발감으로 정찬원 선수가 트레이드로 떠나고 이상영, 손주영, 배재준, 차우찬, 임준영 이렇게 등판을 했는데, 사실 정찬원 선수가 6승을 하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로 트레이드가 돼서 떠났는데, 정찬원 선수보다 이 선수들이 승수나 내용면에서는 좀 밑에 있는 선수들이 밀릴지 몰라도 아무래도 꾸준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꾸준히 로테이션을 돌아줬기 때문에 다른 선발진이 무리가 가지 않았고, 뭐 수아레즈가 이탈이 되긴 했지만 나머지 선발이 나왔을 때 한 점차 승부라든지 적은 점수에도 승리를 지켜내는 경기들이 나오면서 다행히 좀 3위라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10명의 선수 가운데 지금 4명이 2022 시즌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정찬원 선수는 올스타 브레이크 때 키움으로 갔고, 차우찬 선수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올 시즌 모습을 보이긴 어려울 것 같고, 수아레즈는 재계약을 안 했고, 이상영은 이제 상무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탑10 가장 많이 선발로 나온 선수들 중에 무려 4명이 2022 시즌에는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아마 하위 선발 쪽에서 재편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켈리, 플럿코, 임찬규, 이민호 이렇게 4선발까지는
사실상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켈리 플로코, 임창규, 이민호 모두 일단 우한이긴 하고, 임창규 선수, 이민호 선수가 지난해 좀 기복이 있는 모습, 임창규는 전반기 후반기 떼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투수였고, 이민호 선수는 경기별로 기복이 좀 심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안정적으로 초반에 로테이션을 진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해는 변수가 일단은 초반에 두 선수가 합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고, 임창규 선수는 후반기에 또 구속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담아두고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제 두 선수가 올 시즌에는 초반부터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몸 상태라고 하고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하니까 아마 4명의 선발 자원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마 중간중간에 이민호 선수가 좀 과부하가 걸린다면 대체 선발이 한번 올라오든지 뭐 1+1 전략으로 가든지 이 정도만 좀 바꿔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선발을 두고 이 경원호 코치님 그리고 유지영 감독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발 후보는 5명입니다. 이렇게 5명의 선수가 개막 5선발 진입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 또 16경기로 좀 많아진 시범 경기까지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선발 후보는 임준영, 김윤식, 손주영, 배재준, 이우찬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5명의 선수 간략하게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일지, 5선발로 어떤 선수들이 좀 적합할지, 또 다른 후보군들은 누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준영 선수입니다. 임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선수가 일단은 시즌 초에는 퓨처스에서 개투로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6월 이후로 점점 이닝을 늘려가면서 선발 투수로 안정적으로 안착을 했고, 선발로만 던지면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뭐 롱릴리프 역할도 좀 하고, 이 활약을 바탕으로 U23 대표팀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1군에 정착을 해서 임준영 선수가 데뷔 첫 승, 선발승도 따내고 포스트 시즌에도 이제 마지막에 후반부에 긴 이닝을 소화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최근에 기세로 보면은 임준영 선수는 가장 유력한 5선발 후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만 이제 단점은 이닝 소화 능력입니다. 물론 올해 스프링 캠프 때부터 또 몸을 착실히 만들고 선발 경험도 있고 하니까 5이닝 정도를 기대해 볼 수는 있고, 5선발이 뭐 6이닝, 7이닝 계속 던져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닝은 적게 소화할 수 있지만 최소 실점으로 막아준다면 타격의 힘을 빌리거나 불펜이 좀 많이 투입이 돼서 5선발 경기는 이렇게 이기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5선발 선수가 뭐 한 7이닝 무실점, 6이닝 뭐 1실점 이렇게 호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임준영 선수는 이닝 소화 능력이 단점이지만 작은 이닝이라도 상대 타자들의 기선을 제압할 수만 있다면 뒤에 나올 수 있는 불펜 투수들이라든지 초반에 점수를 많이 낸다든지 이러면은 본인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임준영 선수가 아마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후보는 약간 5선발계의 다크호스라고 할 수가 있는 김윤식 선수입니다. 지난해 김윤식 선수는 이민호 선수, 임창규 선수와 마찬가지로 몸이 좀 덜 만들어져서 선발보다는 불펜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몸을 만들었고, 불펜에서 계속 뭐 추격조, 롱릴리프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해오다가 9월에 수아레즈가 한 달간 빠지고 난 이후에 임시 선발로 가장 첫 번째 나온 투수의 개념으로 또 선발 등판을 했었는데, 이때의 모습은 좀 실망스러웠지만 어쨌든 데뷔 시즌인 2020년에는 선발로 나름 괜찮은 그 나이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롱릴리프로서는 뭐 거의 지난 시즌 숨은 주역이라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3년 차지만 뭐 등판 이닝이나 경기 수가 다른 투수들에 비해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가장 많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김윤식이 지난해에는 선발로 정착하는 게 실패했지만 올해는 초반부터 선발 투수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몸을 만든다면 아마 이 선수가 또 한 번 자리 잡으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윤식 선수가 선발진에 자리 잡아주면 뭐 불펜에 정원 자원도 좀 넘쳐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윤식 선수는 또 선발이 안 돼도 선발을 했다가 이제 롱릴리프 하는 거는 김윤식 선수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김윤식 선수는 편하게 선발 준비했다가
또 안되면 지난 시즌처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후보가 이제 손주영 선수입니다. 이 손주영 선수가 지난해 이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그 경기 MVP를 받고 또 정찬원 선수가 나간 시점과 맞물려서 퓨처스에서 거의 뭐 씹어먹을 정도로 계속해서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하고 1군에 올라왔는데, 이 구속이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제 담 증세 여파로 인해서 구속이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선발에 나왔는데, 이 선수가 1승을 거두긴 했지만 아쉽게도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기록이 좋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임준영 선수에게 좀 밀리고 마지막까지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아마 이 선수도 현역을 갔다가 복귀한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은 팀에서 스프링 캠프를 소화하고 몸을 만든다면 더 좋은 모습, 구속만 올라온다면 손주영 선수가 선발이나 롱릴리프나 좋은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분명히 뭐 대표팀 경기나 퓨처스 리그의 성적, 특히나 이 퓨처스 성적은 썸머리그 성적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군급의 타자를 상대했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을 때의 성적만 놓고 본다면 손주영 선수가 선발 한 자리를 맡는 그림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주영 선수는 몸을 잘 만들어서 이제 군대도 다녀온 만큼 올해 또 선발에 도전을 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배재준 선수도 있습니다. 배재준 선수는 이제 제가 또 광주에 직관을 갔는데 광주 경기에서 거의 뭐 긁히는 날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노이 특급 피칭을 보여줬고, 지난해 그 경기를 제외하고 오프너로 나왔을 때, 첫 번째 투수로 나왔을 때 아까 제가 말한 그림, 최소 실점으로 투구수에 상관없이 메이닝 전력 피칭으로 버텨준다면 그 사이에 타자들이 초반에 점수를 내면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투수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림, 요 그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적합하다. 배재준이 좋은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 배재준이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단점은 역시 기복이죠.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피칭이 너무 명확하고 또 안 좋을 때는 피안타율이 높기 때문에 좋은 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자들에게 많은 안타를 허용하고 주자가 있을 때 점수를 주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참 이 선수는 안정감이 뭐 선발로 나서든 불펜으로 나서든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우찬 선수가 있습니다. 이우찬 선수는 이 유령태그 사건, 그때 이제 워낙 역대급 마지막 끝내기가 있어서 묻혔지만 그 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 저는 진짜 그 경기 보고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일단 이우찬 선수가 큰 체구로 또 공을 숨겨서 나오는 동작이 아주 상대 타자에게는, 류현진 선수처럼 상대 타자에게는 까다롭기 때문에 이 긁히는 날에는 정말 이게 이우찬이야 류현진이야 헷갈릴 정도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우찬 선수가 긁히는 날이 2019 시즌 이후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이 선수가 나이가 점점 차는데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날이 좀 사라지고 있다는 거는 이 선수에게도 좀 위기가 되지 않을까, 커리어에 있어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제구가 불안한 상황에서 여기서 실점하면 바로 강판이 되고, 혹은 꾸역꾸역 넘기고 2회에 좀 안정을 찾나 싶다가 결국 3회, 4회 가면은 대량 실점하고 강판당하고, 요런 경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 문학전이나 뭐 그 이후에 키움전 요런 정도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인다면, 2019 시즌에 이우찬 승리 요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선 선수들과 또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명이 일단 후보인데, 이 스프링 캠프에서 뭐 김영준이라든지 송승기 그리고 신인 조원태 선수가 제가 생각하는 길게 던질 수 있는 후보군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또 몸을 잘 만들고 있으면 경쟁을 해서 길게 던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당장 개막 5선발 때 기회가 주어지진 않더라도 퓨처스 리그에서 이 선수들 포함해서 다른 뭐 젊은 선수들이랑 경쟁을 거쳐서 5선발이 시즌 내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폼을 보여준 선수가 기존 선발 자원이 좀 지치거나 부진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좀 해줘서 질 수밖에 없는 경기를 또 비등비등하게 혹은 승리로 만든다면,
이게 또 가지고 있는 뎁스를 자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 소개한 5명의 선수들 이외에도 이 선수들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김영준 선수는 이제 육성 선수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1군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얘기 많이 하시는 강효종 선수는 아마 개투로 2022 시즌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덕주 선수도 선발로 하면 좋죠. 뭐 충분히 다양한 변화구를 던질 수 있고 큰 경기 경험도 많지만 이 선수가 이제 두산 시절부터 많은 공을 투구한다면 계속해서 물집이 잡히고 다음 경기에 지장이 없으면 다음 로테이션에 들어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물집 증세가 계속되면은 고정적인 선발로서는 활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함덕주 선수는 불펜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펜이 매우 유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선발 어떤 선수들이 할지 또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보면서 알아봤는데 사실은 선발이 뭐 KT나 NC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밀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팀들은 뭐 국내 선수들이 비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 선수가 새로 와서 검증을 좀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발진에 비교한다면 LG 트윈스의 선발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5선발 후보군을 포함해서 나머지 선발 선수들 2022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